10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은 항상 무언가 필요할 때만 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요. 그리고 당신은 매번 응답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 그 친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이게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봉사였다는 걸요. 그래서 당신은 결정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기로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죠. 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나 사회공포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거든요. 당신이 갑자기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경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생일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힘들다고 하면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만났고 친구가 이사한다고 하면 휴가를 써가며 도와줬어요. 그런데 정작 A씨가 부모님 수술로 힘들어할 때는 어땠을까요? 힘내라는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A씨의 뇌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모든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내가 실제로 얻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했고 일정을 맞췄고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지점에서 심리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하나의 패턴을 인식했거든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마다 결국 혼자 남게 된다는 패턴을요. 반복적인 관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뇌는 관계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학습한 결과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먼저 떠나는 거죠. 버림받는 것보다 먼저 떠나는 게 덜 아프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자기 파괴라고 부르지만 당신에겐 자기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감정 표현은 약함으로 여겨집니다. 남자가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애들은 더 힘든데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배우죠. 그래서 당신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했더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 후로 B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혼자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B씨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B씨도 그런 역할에 익숙해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 B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모두의 고민을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사람들은 당신이 벽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벽을 쌓은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운 거예요.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벽은 모든 사람을 막지만 경계는 해로운 사람만 막거든요. 문제는 해로운 사람만 계속 나타나다 보니 그 경계가 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패턴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로 시작하죠. 당신의 안부는 묻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힘들 때는 사라지는 사람은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연락이 오지만 당신이 우울해 보이면 요즘 바빠서라며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소리 없이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소멸하거든요. C씨의 경우를 볼까요? C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1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회비를 걷고 장소를 예약하고 빠진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도 C씨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C씨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동창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임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C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조용히 있고 싶겠지 같은 말로 합리화했죠. C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빠지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 모임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연락이 왔지만 C씨가 다음엔 갈게 라고만 답하자 연락은 끊겼어요. 그리고 모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C씨 없이도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없으면 이 관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년 지기 친구를 차단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논쟁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가족들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 동료들은 당신이 차갑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잘 잡니다. 밖에서 보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진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고립되고 있다고 당신의 경계를 증상으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건 폐쇄가 아니라 명료화입니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본 건 이 연결들 대부분이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당신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던 환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이죠.
함께 자랐잖아, 대학 때부터 알았잖아, 결혼식에도 왔잖아 하는 이유들이요. 그런데 진짜로 그랬을까요? 정말 함께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일까요? 당신 인생의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과 실제로 당신의 삶을 지지하는 건 다릅니다.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는 것과 당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아는 것도 다르고요. 모든 사람을 끊어버릴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신 관계의 질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감, 향수 또는 대면 회피 때문에 우정을 유지합니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이유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음소거해놓은 단체 채팅방에 남아있고 가기 싫은 모임에 참석하고 느끼지도 않는 친밀함을 연기합니다. 당신은 연기를 멈췄고 그 순간 진실이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비참하고 후회하고 실수를 깨닫고 돌아와서 사과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가벼움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밤에 숙면을 취하고 모두가 당신을 무시하는 파티에 나타나는 불안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이 안도감은 너무 깊어서 당신 자신도 거의 무서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신이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주거든요. 그 관계들이 당신의 삶의 보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당신을 고립됐다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고립은 뭔가가 당신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비자발적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보호는 주체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해로운 것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친밀함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경험했던 특정한 종류의 가짜 친밀함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접근만 원하는 그런 친밀함 말이죠. D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D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D씨가 번아웃 후 힘들어할 때 평소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너는 좋은 회사 다니잖아, 나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같은 말만 했습니다. D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의 고통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 후로 D씨는 조금씩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모임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 D씨는 거의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는 건 당신의 연결 능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을 해치고 있던 연결을 받아들이는 걸 멈출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증거죠.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일을 할 때만 작동하던 관계를 강요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마침내 당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충분히 따뜻해진 거예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재조정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자기의 행위는 사랑이 아파야 한다고 가르쳤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붕괴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돌파구예요.